안녕하십니까. 네, 재료과학과 물성에 의해 기말 발표를 하게 된 예과 2학년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논문은 10주차 수업에 했었던 중간엽 줄기세포는 3D 상황에서는 탄성계수가 아닌 디그레데이션을 인지한다 됐고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 Degradation mediated cellular traction directs stem cell fate in covalently cross-linked three-dimensional hydrogens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디그레데이션이라는 거는 세포가 자라는 그런 어떤 환경을 이게 좀 느슨하게 좀 녹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디그레데이션이 디그레데이션 때문에 만들어진 세포의 이제 견인력이 결정한다. 이 줄기세포의 운명을 뭐뭐 안에 있는 거, 이 화학적으로 크로스 링크된 3차원의 하이드로젤에서 그러니까 3차원의 하이드로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크로스 링크도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줄기세포는 이제 이 디그라이데이션에서 유발된 그 견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제 비록 세포의 매트릭스 어디시브, 즉 세포가 자라는 환경에서 이제 들러붙는 그런 현상이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 줄기세포의 분화를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3차원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해가 좀 부족하다. 3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이해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논문 쓰신 분들이 3차원에서의 실험을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 화학적으로 크로스 링크된 이 HA 하이드로젤에서 이제 HMSC 분화는 영향을 받는데 이제 디그라이데이션에서 유발된 세포의 견인력의 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디그라이데이션 때문에 세포의 견인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견인력의 발생 때문에 세포의 분화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뭐랑 독립적이다. 세포의 형태와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메카닉스 그 재료의 좀 스티프한지 소프트한지 그거랑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는 2D 환경에서는 세포의 형태, 즉 세포가 납작한지 표전이 있는지 그거랑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메카닉스, 즉 그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이제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 즉 2D 환경에서는 그게 중요했다면 3D 환경에서는 이제 이 디그라이데이션에 의한 세포의 견인력 발생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세포의 형태와 이제 그 재료가 스티프한지 소프트한지는 조금 이제 세포의 분화랑은 좀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HMSC는 HMSC가 있는데 이제 동일한 엘라스틱 모듈레, 즉 동일한 탄성 계수를 가지는 HA 하이드로젤에 있는 HMSC에 대해서 세포에 의해 이제 디그라이데이션 되는 것을 허락했을 때는 세포가 펴진다. 그리고 높은 견인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제네시스, 즉 뼈세포로 분화하더라. 반대로 이제 레스트릭 된 거죠. 세포에 의해 이제 진행되는 디그라이데이션이 레스트릭 되면은 이제 세포가 잘 안 펴진다. low cell spreading, 세포가 잘 안 펴지고 그리고 low traction, 그러니까 낮은 견인력을 가진다. 그리고 안티포제네시스, 지방세포로 분화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충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포를 키울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읽어보시면 포토폴리머라이제이트, 그러니까 광중합 과정을 거치고 RGD 모디파이드, RGD가 포함돼서 뭐 메하 하이드로젤을 만들었다. 지금 이 A에서 보시면 지금 메하라는 물질에 뭐 RGD도 포함하고 광중합 과정 거쳐서 키네틱 체인을 만들어서 뭐 커벌런틀리 크로스 링크드, 즉 화학적으로 크로스 링크드 시켜서 이제 3D 환경을 조성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환경이 이제 이 모듈리가 튠드 됐다. 즉 이 모듈리라는 건 탄성계수죠. 그래서 탄성계수가 조절된다. 즉 탄성계수가 이 B에서 보시면 탄성계수가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3D 환경, 전부 다 3D 환경에서 탄성계수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탄성계수가 각 다른 곳에다 각각 이제 줄기세포를 키웠더니 모든 탄성계수에서 대부분이 아디포제네시스, 지방세포로 분화됐다. 그리고 오스테오제네시스는 분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오스테오제네시스고 빨간색이 아디포제네시스인데 대부분이 지금 빨간색. 이렇게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성계수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 C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탄성계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이 실험은 이 실험에 대해서 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원래 이제 실험했던 요 물질을 조금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CD44를 제거한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요런 물질, 그리고 세 번째는 요런 물질. 이렇게 해서 똑같이 탄성계수를 주고 똑같이 했더니 이게 전부 다 일단 3D 환경이겠죠. 3D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더니 탄성계수가 똑같은데 지금 똑같이 아디포제네시스로 전부 다 분화하더라.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왜 했냐면 이제 재료와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탄성계수 재료와 관계없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이 실험인데 지금 이 ROCK라는 것은 이제 신호인데 이제 세포의 신호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이토스켈레탈 텐션을 조금 유발하는 그런 신호고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이제 좀 높아졌을 때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높였을 때 HMSC에서 아디포제네시스에서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분화가 많이 됐다. 즉 여기서 E에서 나타난 건데 탄성계수는 이제 앞에 있는 실험과 다를 게 없지만 이 락 신호를 좀 배가시켰을 때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대부분이 분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ROCK라는 그런 신호가 이제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분화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D에서 보시면 지금 오스테오제네시스 미디어 언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반반 미디어, 즉 이제 바이포텐셜한 미디어에서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뼈 미디어에서 키운 거죠. 이제 뼈 미디어에서 키웠는데 이제 거의 분화가 되지 않았더라. 즉 이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오스테오 미디어에서 키웠는데 이제 20%도 안 되는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분화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화가 덜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락 신호에 의해서 유도되는 사이토스켈레탈 텐션이 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락 신호가 필요하다. 오스테오제네틱으로 이제 분화되려면, 즉 뼈세포로 분화되는 데 있어서 이 락 신호가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차원성, 즉 이게 2D에서 자라는 거냐 3D에서 자라는 거냐 줄기세포가 그거랑도 이제 조금 다르다. 2D 환경과 3D 환경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분화하는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네, 그래서 앞에서는 크로스링크 덴시티, 즉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세포의 운명에. 근데 대신에 거기가 디그레더블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논문 제목 자체가 Degradation Mediated Cellular Attraction. 그러니까 이제 디그레데이션에 의해서 세포의 견인력이 변해야지 세포의 운명이 바뀌는데 이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재료가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는 중요하지 않더라. 이제 앞에서 했던 실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세포에 의해서 이제 디그레데이션 되면은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데이션 되면은 그것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결과가.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에 메타크레이트와 말리마이드를 동시에 섞었다. 동시에 추가시켰다. 그러니까 원래는 메타크레이트만 추가시켜서 매하였죠. 원래는 매하였는데 이제 중간에 말리마이드까지 합쳐져서 이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UV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이제 UV, 즉 자외선을 쪼이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외선을 쪼이지 않았을 때는 MMP, 이 초록색이 MMP인데 MMP가 이제 디그레더블한 펩타이드인데, 그러니까 MMP가 분해될 수 있는 펩타이드인데 그게 이제 세포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계속 자라면서 지금 이 초록색에 있던 것들이 분해돼 가지고 이렇게 끊어진 거죠. 이렇게 끊어져서 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세포에 의해서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난다. 즉 느슨해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면에 이제 UV를 쪼여주면 exposed to light, 그러니까 UV를 쪼여주면 광중압 과정에 의해서 키네틱 체인이 생긴다. 여기 키네틱 체인이 여기서는 생겼죠. 지금 여기서는 생겼죠. 그래서 근데 키네틱 체인이 방해한다. 이제 가수분해로서 일어나는 디그레데이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 MMP가 분해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즉 이 초록색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몇 개는 분해가 됐지만 분해가 안 된 것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키네틱 체인이 방해한다. 즉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마이너스 UV에서는 빠르게 이제 느슨해진다.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즉 여기서 보시면 HA 릴리즈가 즉 느슨해지는 게 UV를 쪼이지 않은 것에서는 되게 빠르게 느슨해진다. 세포가. 즉 디그레이데이션이 빠르게 일어난다. 근데 이제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지금 잘 일어나지 않는다. 느슨해지는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디그레이데이션이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세포에 의해서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을 비교하려면, 즉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결과를 조사하려면 이제 처음에 탄성계수, 즉 세포가 자라는 처음에 탄성계수는 이제 비슷하게 해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탄성계수는 이제 똑같이 맞춰주고, 하나는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나게끔 UV를 쪼여주지 않고, 하나는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UV를 쪼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거고,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디그레더빌리티, 즉 세포가 자라는 환경에 이제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이데이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7일 동안 그로스 미디어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세포가 펴졌다. 즉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 다시 말하면 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이데이션이 많이 된 곳, 또 다시 말하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좀 느슨해진 곳은 세포가 많이 펴졌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많이 변화시켰다. 즉 세포가 좀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UV를 처리한 곳, 다시 말하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이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곳, 또 다시 말하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이제 좀 느슨해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세포가 이제 라운디드한 형태로 유지된다, 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게 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이제 라운디드한 형태를 유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비즈 디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이 비즈의 이탈도, 즉 비즈가 얼만큼 움직였냐 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세포가 움직인 것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세포가 많이 움직이면 이 비즈 디플레이스먼트도 이제 커지겠죠. 그 다음에 셀룰러 서큐리티, 얘는 이제 세포가 얼마나 원에 가까운지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차이가 또 상당하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즈가 많이 움직인 게 바로 이제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 즉 세포가 활발한 곳이겠죠. 그 다음에 서큘러리티가 낮은 곳도 마찬가지로 UV가 처리되지 않은 곳, 즉 세포가 펴진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 더 읽어보시면 여기서는 액틴과 빈쿨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액틴은 세포 골격을 이루는 어떤 좀 섬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빈쿨린도 세포 섬유, 그러니까 세포 골격을 이루는 어떤 단백질인데, 일단 얘네들이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많이 움직였다. 세포가 좀 활발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액틴도 중합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빈클린도 이제 정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포가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세포가 이렇게 활발한 거고,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이제 세포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7일 동안 키운 거고, 여기서는 나머지 7일을 채워서 14일 동안 온전히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14일 동안 키워서 이제 뭐 동일한 패턴이 유지되더라. 그러니까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펴져 있고, UV를 처리한 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라운디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스프레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트랙션, 그러니까 좀 세포가 펴지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결인력을 받는 것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스테오제네시스, 이제 뼈세포로 거의 다 분화하고, 그리고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아디포제네시스로, 즉 지방세포로 이제 대부분이 분화하더라. 즉 디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난 곳에서는 오스테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디그레데이션이 많이 일어났으면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분화되고,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적게 일어났으면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스테오제네시스는 이제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 거의 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아디포제네시스가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그래프로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UV를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스테오제네시스, UV를 처리한 곳에서는 아디포제네시스가 좀 많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분화하더라. 네,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스프레딩과 하이드로젤 디그레데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펴지는 것 때문에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세포의 환경, 그러니까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데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바뀌는지, 그것을 결정하려고 어떤 실험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조건은 동일한데, 이때는 이제 세컨더리 크로스 링킹 되는 시점을 데이 7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UV를 처리하지 않고 세포를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펴지겠죠. 7일 동안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펴지고 나서 그때 이제 UV를 처리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UV를 처리해서 이 키네틱 체인이 생기게 해서 이 세포의 디그레데이션이, 세포가 자라는 환경의 디그레데이션이 방해받도록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일단 펴졌죠. 일단은 그러니까 세포가 펴진 거랑 관계가 있는가, 세포의 운명이, 그러니까 세포의 운명이 세포랑 펴진 거랑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은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디그레데이션 되는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D7 UV 하이드로젤, 즉 7일차의 UV를 이제 쪼여준 것은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줄어들었다. 즉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HA 릴리즈, 즉 느슨해지는 정도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UV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UV를 처리한 것, 7일차의 UV를 처리하고 HA 릴리즈를 판단했더니 얘는 늘어나는 게 되게 적더라. 즉 디그레데이션이 방해받더라. 네, 이렇게 결과가 그래프로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D7 UV젤을 24시간 지나게 한 다음에, 즉 UV를 처리하고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비즈 디플레이스먼트를 조사한 거죠. 근데 이게 줄어들었대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데, 이제 세포의 활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줄어든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no differences in cell morphology, 그러니까 세포의 형태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세포는 이렇게 그대로 펴진 상태로 있다. 즉 circular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원에 가까운 게 아니라 쭉 스프레드된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즈 디플레이스먼트만 변했다. 즉 세포의 운동성만 좀 변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UV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7일차 UV를 처리한 그룹을 비슷한 탄성계수에서 키웠을 때, 14일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4일 동안 다 키운 거죠. 그때는
No change in cell traction or morphology.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얘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14일 동안 온전히 키웠을 때 그냥 세포의 형태나 그냥 이제 비즈 디플레이스먼트, 서큘러리티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나 adipogenesi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D7 UV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이 D7 UV 하이드로젤에서는 아디포제네시스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디포제네시스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세포가 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자라는 환경에 디그레이데이션을 좀 방해했더니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늘어났다. 네,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이제 morphologically spread cells.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리피드 드럼렛, 즉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의 좀 이제 기름 방울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되려면은 좀 라운디드 됐다가 라운디드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아디포제네시스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펴졌으니까 펴진 상태의 이제 지방세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세포의 능력이죠. 세포의 능력인데 degrade,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degradation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하이드로젤과 인터랙트 하는 그런 능력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모양, 즉 세포가 얼마나 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포가 동그랗든 펴져 있든 그냥 세포 주변 환경과 그게 세포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디그레이션 되는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컨더리 크로스 링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UV를 처리하지 않은 젤에 이런 약물을 투여했다. 그러니까 UV를 처리하지 않은 젤 같은 경우에는 디그레이데이션이 활발하기 때문에 얘는 뼈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미디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약물을 투여했다. 근데 이게 이 약물이 뭐냐면 락시노를 이제 방해하는. 이제 락시노라는 것은 이제 사이토스켈레탈 텐션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신호인데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죠. 이제 맨 앞에서 나왔던 락시노와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는 이제 락시노를 3배 정도 증가시켰을 때 이게 원래는 지방세포로 분화하던 줄기세포가 뼈세포로 분화하더라. 네. 그때는 이제 락시노를 배가시킨 거고 지금 여기서는 거꾸로 락시노를 방해한 거죠. 네. 뼈세포로 자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락시노를 방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건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약물을 매일 투여했을 때 지금 HMSC가 주변 환경을 많이 변화 못 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즈 디플레이스먼트랑 관계가 있겠죠. 지금 얘는 지금 UV가 쪼여지지 않은 곳에서 7일 동안 자랐으니까 당연히 비즈 디플레이스먼트가 높겠죠. 그 다음에 얘는 D7 UV에서 하루 자랐기 때문에 얘는 비즈 디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UV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 때문에 락시노가 방해를 받아서 비즈 디플레이스먼트가 낮다. 그러니까 세포의 운동성이 적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similar spreading, 그러니까 스프레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스프레딩은 별 차이가 없다. 3개.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온전히 다 14일 동안 키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UV 젤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란 것인데 지금 이게 약물에 투여됐을 때는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지금 이게 젤을 많이 못 변형시킨다. 그러니까 세포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즉 지금 얘는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얘는 약물을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처리한 게 어때요? 지금 비즈 디플레이스먼트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활발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세포의 형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얘나 별 차이가 없다. 세포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UV가 지금 약물이 처리되지 않은 곳에서는 오스테오제네시스가 대부분이 분화됐고
네, 약물을 처리해가지고 락 신호를 방해받은 그런 줄기세포들은 오스티오제니시스로 분화하지 못했다. 대부분이 뭐 대부분도 아니지만 이제 아디포제네시스로 분화한 게 더 많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 신호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락 신호는 중요하다. 이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랙션 제너레이션, 즉 견인력의 발생이 3D 환경에선 중요하다.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네. 그리고 화학적으로 크로스링크된 하이드로젤에서는 견인력이 세포가 얼마나 주변 환경을 분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주변 환경을 디그레데이션 할 수 있는지가 지에 의존한다. 즉 견인력이 의존한다. 그리고 뭐 세포가 뭐 접착하는 것이랑 뭐 이제 골격 구조를 어떻게 모으는지, 뭐 트랙션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거랑 이제 의존한다. 그거에 의존한다. 트랙션이. 네. 이제 2D와는 다르게 이제 디그레데이션의 정도가 중요하다. 근데 뭐뭐랑 독립적으로 그 물질의 크로스 링킹, 이건 이제 그 물질의 소프트한지 스티프한지, 네, 그거에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 모포그래피, 즉 세포의 형태. 그러니까 그 세포가 자라는 곳이 뭐 소프트하든 스티프하든 또는 세포가 스프레드 됐든 라운디드 됐든 그거랑은 관계없이 그냥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디그레데이션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젤의 타입도 중요하다. 뭐 하이드로젤의 종류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디그레더빌리티랑 그리고 이제 분자 구조가 뭐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네,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 그러니까 하이드로젤의 성공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가 자라는 이런 어떤 기질의 탄성계수, 그러니까 기질의 탄성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3D 환경에서는 기질의 탄성계수와 세포의 형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디그레데이션 되는지 그런 정도가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